자, 제가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창업 서적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뭐 특별히 뜻한 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영업을 위해서 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니까 벌써 한 13년 이 길을 걸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횟수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량의 이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자신도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번 책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흔히들 이제 장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지세요. 그래놓고 뭐 자기가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가 봐왔던 경험을 갖고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역시나 망하시게 돼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망하셔야만 하고요. 네, 그런 수업료를, 비싼 수업료를 치르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요, 어떤 한 특정한 어떤 전문 분야 중에서 책이 참 없는 분야가 이 창업 분야예요. 장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점포형 창업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한 20권 정도만 읽으시면 거의 달인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 20권도 못 읽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스펙 엄청나게 쌓잖아요. 거기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도 갔다 오시고, 그죠?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십니다. 근데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삶에 대해서는 그런 투자의 10분의 1도 안 하세요. 말 그대로 책 한 20만 원어치만 사다가 읽으시면 달인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하세요. 어디 가서 강의가 있으면 강의 들으러 맨 공짜 강의. 공짜 강의 가봐야, 저도 공짜 강의 가서 저도 강의합니다. 강사료 주니까 강의하지만, 공짜 강의 가서 제가 노하우를 많이 풀어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돈 받은 만치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돈 받은 만치가 아니죠. 오늘은 여러분들은 제 타겟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좋은 어떤 취지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시니까 제가 가감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강한 패는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원가예요. 대부분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그릇을 팔아서 1인분을 팔아서 얼마가 남는다. 너는 그거밖에 안 남아? 나는 이렇게 남는데? 야, 너 그래갖고 언제 돈 벌래?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창업만큼은요, 돈을 버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지만 그때서부터 돈 벌 궁리를 하고 돈 벌 어떤 긍정의 어떤 힘을 갖는 거지, 처음에는 면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우리가 노름을 하면 처음에는 다 딸 마음으로 노름을 하잖아요. 심지어 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한 10분, 20분 치면 생각이 바뀌죠. 이제 목표가 뭐가 되죠? 아니, 따려고 시작했어요. 따려고 시작했는데 10분, 20분 지나면 이제 본전 찾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근데 본전이 찾아지나요? 결국에는 잃게 되죠. 액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잃게 돼요. 근데 장사는 더 위험합니다. 장사는 회수가 안 돼요. 해봤는데 재미없네. 가게 빼야지. 가게만 빼면 되나요? 인테리어 한 건 어떻게 하실 거고요. 재료 사신 건 어떻게 하실 거고요.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름도, 돈을 따는 방법은 노름을 시작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에서 돈을 버시려면요, 창업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해서 깨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럼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가에 대해서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원가에 대한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업종을 불문하고 물어보시면 원가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그러면 35%가 넘어가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임대료 비싸죠? 인건비 비쌉니다. 뭘 팔아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뭐죠? 원가입니다. 적은 재료비로 갖다가 내가 마진을 많이 보는 방법. 근데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면 좋은데 우리 손님들이 짱구냐고요.
주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손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외식을 하실 거예요. 그죠? 점심 때 밖에 나오셨으면 드셔야지 뭐 도시락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점심 드시려고 집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외식을 합니다. 저녁 되면 또 술 한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몇 번, 한 달이면 몇 번, 1년이면 수백 번의 경험이 쌓이세요. 근데 식당을 하시는 점주들은 어떻게 되죠? 식당을 차리는 순간 그분들은 정체돼 있어요. 가게를 차리기 전에는 나름대로 뭐 벤치마킹도 하고 뭐 어떤 집이 어떻고 대박집이 어떻고 쪽박집이 어떻고 눈으로 다 확인하시려고 그래요. 가게를 차리는 순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남의 가게 가서 좀 먹어봐야 되는데 이 집 음식은 어떤가? 얼마나 잘 나오는 거 먹어봐야 되는데 우리 집에 안 팔린 음식이 산더미 같이 있거든요. 먹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주인은 정체돼 있고 손님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님의 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뭐 어떠한 식당도 좋고요. 술집도 좋고요. 내가 그 집을 왜 잘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있어서 갈까요? 여러분은 특별한 미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집들은 진짜 막 기절할 정도로 맛있는 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꼭 비싼 집만 가세요? 오래된 친구 만날 때는 선술집 같은데 등 부딪히면서 먹는 그런 허름한 그런 곳에 가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느끼셨잖아요. 강한 패를 가지려면 원가에 대한 사고가 자유로워지면 누구든지 강한 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세요. 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퍼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퍼줄 때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 가게 식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뭔가 그 포인트를 잡아갖고 거기서 강한 팩트를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다 팩트를 주고 야 이렇게 퍼줬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넌센스죠. 그게 뭐예요? 책을 안 보셔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하셔서요. 공부를 좀 하고 하시면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시고서 창업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깡패가 아니죠. 강패입니다. 강패는 원가입니다. 원가를 자기가 양보할 수 있으면요. 그 자체가 강한 패가 됩니다. 손님한테 팔아먹기 좋은. 근데 이 원가를 자유로운 사고로 넘어가려면요. 이 관여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어설퍼져요. 그래서 제가 이 관여도를 깨닫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도 그럭저럭 일을 해서 많은 가게를 오픈시키고 많은 식당들을 클리닉을 했는데 그냥 하고 나서 뭐 받은 분도 그냥 뭐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 저도 뭐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을 정도였어요. 쉽게 말해서 대박은 없는 거예요. 대박은. 제가 손댄 식당 중에 대박이라고 10년 동안 꽂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한 두세 개 되나요? 한 1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뭐 득음을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이렇게 딱 몇 사람 안 됐어요. 한 4명, 5명 모아갖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한 4주간, 8주간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머리를 한번 제가 딱 맞았습니다. 그게 바로 관여도였어요. 그 관여도를 깨닫고 나니까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개 정도 제가 손을 대면 절반 정도는 대박에 가까워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그 관여도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원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대박 가게는 이런 공식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정거장에 딱 두 정거장 거리에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할까요? 자, 두 정거장 거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죠? 첫 번째, 버스를 탄다. 두 번째, 택시를 탄다, 걸어간다.
춥거나 짐이 많으면 택시를 타야겠죠. 급하면 택시를 타야 될 것이고요. 돈이 없거나 운동 삼으려면 걸어가야 되겠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버스를 타면 되고요. 자, 그것 때문에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나는 지금 버스 정류장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날. 거기에 내 분신을 하나, 꼬맹이를 하나 데리고서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벌써 15분, 20분을 소비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고민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택시를 탈까? 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속에서 야,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더 기다려보자. 고민이 심해지죠. 내가 시간을 이미 소비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관여도라는 게 간섭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한테 하는 간섭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소비를 하느냐, 고민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점심 때 라면 드실 거예요. 고민하실까요? 라면 드시는데 어떤 라면집을 가서 먹어야 될까 고민 엄청나게 하실까요? 안 합니다. 근데 점심 때 일식 드실 거예요. 일식집 가서. 아니면 한우 등심 드실 거예요. 적어도 주당 5만 원, 7만 원 정도의 식사를 오늘 할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갈까요? 그때는 틀려지겠죠. 왜? 우리가 점심에 함께 쓰는 5천 원, 6천 원의 값어치를 10배 이상 뛰어넘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한우를 판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저것 정보를 모아야 되겠죠. 왜? 가서 실망해서는 안 되니까요. 들어갔는데 너무 서비스가 불편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 오늘 돈 날렸네. 20만 원 날렸네. 집어던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면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줬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주머니에서 2천 원 흘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소비의 절대 가치는 일단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관여를 많이 좌우를 합니다. 비싼 소비를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요. 저렴한 소비를 할 때는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실 때는 편한 복장으로 가세요. 뭐 슬리퍼를 신으실 수도 있고 뭐 반바지를 입고 가실 수도 있어요. 백화점을 가셔야 됩니다. 명품관을 가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하다못해 드라이 정도는 해주시고 가야겠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왜? 내가 큰 소비를 할 건데 큰 소비를 하는 사람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지만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접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한테 관여를 하는 거죠.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의 첫 출발은요, 가격입니다. 어떠한 내가 소비를 할 건가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도. 젊은 여성분들한테, 20대의 젊은 여성분들한테 미용실이라는 곳은 간섭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찾아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물없게 들어가는 곳일까요?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을요? 또요?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럼 거꾸로요. 저희 어머님이 7순이 넘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 같은 연세의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라고 해야겠죠. 할머니들이 미용실을 갈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갈까요?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실까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초에 딱 뽀글이 빠마 아주 짧게 1년을 버티셔야 되니까 그것도 야매로 하세요. 15,000원짜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귀신같이 그런 걸 잘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한테 미용실은 간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3일을 굶더라도, 점심을 굶더라도 그 돈을 모아서라도 나는 브릿지를 오늘 넣고 싶으면 넣어야 되는 거고요. 스트레이트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파마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왜?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한 투자거든요. 그 투자를 하는데 고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꺼이 할 수 있어요.
타겟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관여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미용실을 차릴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좋은 자리,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월세 비싼 데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큰 고민을 안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보다 쾌적한 환경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디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관여도가 많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미용실을 할 거예요. 그럼 가게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저 멀리 있어도 알아서들 다 찾아오세요. 왜?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인데 싸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말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학원도 틀립니다. 학원도 관여도가 다 틀립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 그리고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 똑같은 학원이지만 관여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이 정보 알아보고 저 정보 알아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래 이 학원이야. 너 이 학원 가서 배워. 엄마가 이렇게 딱 알아보니까 여기래. 보습학원일까요? 입시학원일까요? 입시학원입니다. 입시학원. 입시학원 보내는 목적은 뭐죠? 성적 향상입니다. 점수 올리기예요. 학원 가서 야 인성을 너 길러야 돼. 아, 그런 말도 안 돼요. 입시학원은 무조건 점수예요. 이제 인성은 나중에 문제.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넌 안 돼. 그냥 일단 점수랑 올려. 보습학원은 틀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학원에 보낼 때 물론 성적도 중요해요. 성적도 중요한데 부모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아이의 안전입니다. 안전. 너무 어리니까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으니까 얘 분실되면 큰일 나요. 집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혹은 학교하고 가까워야 돼요. 왜? 가깝다는 얘기는 뭐죠? 내 아이가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라. 누가 데리고 가더라. 근데 저 산속에 있는 기숙학원 같은 데다 애들 꼬맹이를 보내갖고 없어졌어. 누가 봤을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관여도 자체에서요. 원가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관여도를 딱 깨닫게 되시면은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가게의 규모는 어때야 되는지, 가게의 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격대는 어떤 가격대를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안 서 있으면 그냥 무조건 권리금 많이 주고 월세 좋은데, 월세 비싼 데가 무조건 다 좋은 줄 아세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보다 더 효율성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여도의 어떤 목적이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성을 좀 더 많이 끌어내는 것도 바로 관여도가 기본적으로 단도리를 쳐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가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작은 식당이에요. 작은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써봤다.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많이 써보셨을까요? 지금까지 수백 건, 수천 건의 경험을 막 끄집어내 보세요. 어떤 음식을? 전문화된 어떤 거요? 한 10년 먹은 김치찌개. 그걸 얼마나 주셨어요? 저는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을. 얼마를 써봤느냐? 작은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비싼 금액을 지출하신 경험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다면 한 군데 정도. 일식집. 뭐 일식집은 작은 데도 있습니다. 뭐 20평, 30평짜리 일식집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친구하고 셋이서 먹었는데 40만 원, 50만 원 내신 기억이 있어요. 자, 그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값을 많이 치러야 돼요. 한우를 드실 거예요. 1인분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한우 드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큰 식당 가시면 되잖아요. 큰 식당 가도 그 가격이에요. 근데 20평짜리 가게인데 인테리어 참 잘 해놨어요. 근데 가게는 딱 보니까 20평이에요. 한우가 아니면 1억을 배상합니다. 현수막 붙여놨습니다. 거기 가서 돈 쓰고 싶을까요? 거기 가서 돈 쓰시는 분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작은 가게에서는 돈을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 오셨어요.
그래 놓고서요. 본인은 지금까지 작은 가게에서 한 번도 돈을 많이 써보지 않고서 자기가 가게를 차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작은 가게를 차려놓고 메뉴판에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안 팔리지? 당연한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80%가요.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가격이 비싸면 고관여고요. 가격이 싸면 저관여입니다. 이마트는 저관여고요. 신세계백화점은 고관여입니다. 횟집은 저관여고요. 일식집은 고관여입니다. 삼겹살은 저관여고요. 한우 전문점은 고관여예요. 등촌 샤브 칼국수는 저관여고요. 정성본도 저관여고요. 채선당도 저관여고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강남의 유명한 제대로 된 샤브샤브 집은 고관여예요. 1인분에 3, 4만 원짜리 하는 데는 고관여입니다. 정선본, 채선당 가셔서 얼마 쓰셔보셨어요? 둘이서 많이 쓰셔봐야 3만 원이면 돼요. 그 이상 메뉴가 없습니다. 메뉴도. 거기 가시면서 고민 많이 할까요? 고민 안 하세요.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먹고. 근데 고관여는요. 우리는 찾아서 갑니다. 물어서 찾아서 가요. 왜? 나머지 20% 때문에. 이게 바로 구매 횟수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요, 저관여예요. 소비를 드물게 하는 것은 고관여입니다. 저 횟집은 자주 가는데 일식집은 글쎄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마 못 가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누가 사주지 않으면 안 가니까요. 제 돈 내고는 비싸니까. 한우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주지 않으면 저는 한우집 안 갑니다. 차라리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지. 구매 횟수가 대중적이다, 저관여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간다, 고관여입니다. 우리 어머님 칠순 평생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거 삼겹살집에서 하면 될까요? 어머님 눈물 흘리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칠순을 삼겹살집에서 하다니. 적어도 한우는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식구들 한 2, 30명 모았더니 예산 잡으면 얼마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나오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을 우리 동네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 집 갈까요? 아닙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정보를 다 모아야죠. 모아서 모았더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집 좋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멀대요. 산을 2개를 넘고 강을 하나 건너야 된대요. 근데 거기만 가면 네가 원하는 그 정도의 식당이 분명히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교집합이. 그러면 갑니다. 왜? 평생 한 번 하는 행사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돼요. 멀어도 가야 됩니다. 자리가 나빠도 가야 됩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써도 그만, 냈는데 난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그만. 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창업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돈이 없으니까 분식집을 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김밥집 한대요. 그건 정말 이제 기름을 붓고서 이제 막 뛰어드는 거죠. 이제 완전히 활활 타버리려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보세 옷을 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14K 액세서리 매장을 할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김밥 드시려고 뭐 김밥 먹을 거예요. 김밥 하나에 라면 하나 먹을 겁니다. 나왔는데 꼭 김간애가 있어야 되나요? 김밥 천국이어야 되나요? 뭐 스쿨푸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딱 봐서 김밥하고 라면을 팔게 생겼으면 돼요. 가게 크지 않아도 되고요. 인테리어 안 돼 있어도 돼요. 왜? 꼴랑 가서 한 3,000원 정도 먹을 건데 2, 3,000원 먹을 건데 뭐 이렇게 따져요. 그거 말고도 지금 머리에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보니까 그런 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메뉴를 바꾸면 되잖아요.
오늘 뭐 출근할 때 김밥에 라면 하나 아니면 나는 오늘 점심 굶을 거야. 이렇게 나오진 않으셨잖아요. 그냥 옆에 돈가스 있으면 돈가스 먹고 국수 있으면 국수 드시면 되잖아요. 맛없으면 먹다가 그냥 뱉으면 되고요. 근데 현재 실제 창업시장은 어떻죠? 고관여를 하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고관여를 하려면 아니 막 산 넘고 강 건너서 온 사람들한테 음식 하나로만 제대로 된 상품 가치를 보여준다? 안 됩니다. 규모도 있어야 되고요. 그 규모에 맞는 분위기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차를 6대를 내가 쭉 끌고서 2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자 여기입니다. 다 내리세요. 딱 내렸는데 황량한 벌판에 한 40평 된 쓰러져가는 집 하나가 딱 있어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겨우 이딴 데 오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겨우? 들어가서 음식을 보기도 전에 실망을 하는 거죠. 불쾌한 마음에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맛있을까요? 맛없습니다. 고관여는요. 점포를 크게 넓히셔야 돼요. 규모를 다른 경쟁자보다도 가급적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뭐 400평, 500평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 맞는 그 음식에 맞는 최대한의 퀄리티는 분위기로 갖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싼 돈을 쓰면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비싼 돈을 내는데 분위기는 와 정말 이건 너무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자 오늘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지만 2번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같은 값이면 이 정도 음식은 누구나 다 해 사실.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뭐 이 정도도 안 해주신 집이 어디 있어? 하면서 분위기 좋은 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죠. 그리고 상품을 만드는데 또 상당한 퀄리티가 필요하겠죠. 그냥 벼룩시장에다 구인 광고 내갖고 참모 경력 한 10년 있으신 분 월급 180만 원 드립니다. 그 아줌마가 와서 무슨 퀄리티 있는 음식을 만드실 거예요? 못 만들잖아요. 250, 300짜리 전문 조리사의 길을 걸어왔던 남자들 스카웃해서 만들어내셔야지 그래도 뭔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던져주실 수 있단 말이죠. 관여도에 맞게끔. 그래서 자 고관여는 결국에는 가격이나 구매 횟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을 한다. 비싼 음식을 팔 거다. 어쩔 수 없이 희소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소자본 창업자들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저도 비싼 가게 만들어서 비싼 음식을 파는 식당을 저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분한테 뭘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희소성입니다. 근데 제가 관여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희소성은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원가라는 사고만 정확하게 갖고 있고 이 관여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희소성이 아니고요. 이제는 뭘로 가죠? 차별성이. 똑같은 칼국수를 팔아도 좋습니다. 똑같은 돈가스를 팔아도 좋아요. 차별성. 나만이 팔고 있는 음식이면 된다라는 거죠. 나만이 갖고 있는 원가에 대한 무기만 그 음식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고관여스럽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야 오늘 짬뽕 먹자. 그래 짬뽕 좋지. 가라니. 말한 친구가 그냥 가까운 데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여기 가지 마. 내가 정말 잘하는 죽여주는 짬뽕집이 있는데 거기 가자. 근데 버스로 한 3정거장 걸리는데 그래도 가자. 오늘 말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한번 먹어보자. 단 거리 멀다. 두 번째 30분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만한 가치 있거든. 가자. 이런 차별성 있는 가게를 만드시라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쓴 거예요. 만드시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식당을 하고 있다. 어정쩡하게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으로 승부를 해라. 그러면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왜? 손님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같은 값을 내고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식당을 여러분들은 가고 계십니다. 그런 식당이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특히 무한지대 큐나 VJ 특공대에서 나오는 저렇게 주고도 남을까? 정말 그렇게 주면 안 남을 거예요. 연출이 가미가 돼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의 배짱, 그 정도의 발상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만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VJ 특공대를 1년치를 갖다가 몰아놓고서 그거 분석만 하셔도 여러분은 굉장한 강패를 거기서 꺼집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식당이요, 육개장을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거란 뭐 남들처럼 그러죠. 하루에 한 200그릇. 야, 200그릇만 팔리면 한 달 매출이 뭐 원가가 뭐 해갖고 돈 좀 벌 것 같다. 근데 가게를 차렸더니 하루에 4, 50그릇도 채 못 팔려요. 대부분의 식당처럼. 가격은 7,000원입니다. 육개장. 뭐 6,000원이어도 좋습니다. 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6,000원짜리 육개장을 파는데 내가 기대한 걸 훨씬 못 미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은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문 찌라시던 분일까요? 현수막? 그것도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데 본인이 차린 가게에 손님이 자기 기대만큼 못하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식당 주인들의 카드가요, 메뉴를 늘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육개장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갈비탕 넣어봐. 갈비탕? 우리는 다 국물이네. 그럼 비빔밥도 하나 해야지. 비빔밥, 갈비탕, 육개장, 다 밥이네. 면도 하나 해야겠다. 야, 잔치국수 하나 하자. 가만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맨날 점심에 먹는 거네. 저녁에 팔 게 없네. 저녁에 삼겹살 집어넣어. 처음에는 육개장 전문점으로 출발을 딱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백화점식의 그런 한식당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도 매출은 거기서 거기에요. 왜? 이제 육개장을 먹으러 왔던 사람이 육개장을 안 먹고 이제 갈비탕을 먹으니까 일은 2배인데 매상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걸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맞아, 니네 식당에 이거 잔치국수 팔으면 나 진짜 올라 그랬어 하고서 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메뉴대로 뭐 20대도 오고 30대, 40대, 50대, 60대도 온다 그러면 메뉴 연령대별로 쫙쫙쫙쫙 해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결국 분식집이잖아요. 여러분들 김밥집 가시면 메뉴판에 메뉴 몇 가지예요? 적은 데가 30가지예요. 보통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이건 뭐 애들도 다 먹을 수 있고요. 노인네도 먹을 거 많아요. 뭐 죽도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해서 그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메뉴를 늘리는 첫 번째 카드를 딱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어떤 카드일까요? 가격 내추. 가격을 낮춥니다. 6,000원짜리 육개장을 그럼 어느 정도 낮출까요? 4,000원. 네. 500원, 1,000원 내려갖고는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4,500원 정도 과감하게 내려볼까? 좀 갭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4,500원하고 6,000원하고는 갭 차이가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좀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자, 육개장 6,000원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식당 주인들은 원가가 35%가 넘어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안다고요. 그럼 35%를 대입해서 그냥 원가가 얼마였죠? 그럼 여기 2,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3% 잡아서 공깃밥하고 반찬까지 다 포함해서 2,000원짜리 원가를 들여서 6,000원짜리 걸 팔았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4,500원에 팝니다. 재료비는 똑같이 2,000원 들어갔어요. 똑같이 해줍니다. 처음에는 머리 안 써요. 그때 손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싸니까.
그전에 분명히 6,000원에 먹었을 때는 내가 만족도가 별로였는데 이제 4,500원에 딱 가격을 매겨주니까 괜찮네? 먹을만한데 이거예요. 먹을만한데. 그래서 갑자기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붙였더니 생전 보지도 못했던 손님들까지 막 와요. 막 오는데 문제는 뭐죠? 딱 그 정해진 그 시간대만 고개 팔아 제끼고 다른 메뉴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팔고 있는 뭐 갈비살이나 뭐 갈매기살이나 이런 걸 좀 먹어줘야 되는데 점심에 내가 당신들한테 싸게 봉사를 했으니까 저녁 때 우리 집 와서 좀 팔아줘. 나는 이런 개념으로 가격을 낮춘 거였거든요. 근데 저녁에 안 먹습니다. 그냥 와서 오로지 그 메뉴만 먹어요. 육개장 4,500원짜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점주가 당신들만 머리 써? 그럼 나도 머리를 쓸게. 그러면서 이제 재료비를 여기서 또 뺍니다. 1,500원 정도를 들여서 4,500원짜리 육개장으로 만들어서 내주는 거죠. 처음에는요, 어저께 그저께까지 먹던 음식을 오늘 4,500원에 먹으니까 굉장히 싸다고 내가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내가 먹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처음에 자기가 6,000원에 먹었던 기억은 없어지고 그냥 4,500원짜리 나는 육개장을 먹는 거예요. 4,500원짜리.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거 봐, 주인이 빼잖아. 주인이 뺐거든요, 분명히 재료를. 그걸 눈으로 내가 확인이 되거든요. 반찬 한 가지가 벌써 빠졌죠. 들어가는 고기가 양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육수 자체도 줄었어요. 확실하게 보니까 뚝배기 그릇 자체가 작아졌네요. 그러면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갈 이유가. 그래서 메뉴를 늘렸더니 안 돼요. 두 번째로 가격을 낮췄더니 잠깐은 손님들이 반응하는데 그냥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더란 얘기입니다. 손님들의 심리 중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싸게 파는 집 알고 있는데 너 갈래? 이런 소리 얘기하기 좀 창피해요. 야,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뭐 3,000원짜리 음식 찾으러 다니냐? 무슨 놈 취미도 별나다. 너 돈 없는 거, 너 돈 없지? 응? 싸다고 알고 있는 집을 내가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냥 나만 알면 돼요. 나만 알고 우리 식구한테도 창피해. 그냥 나만 알고 가서 나만 가서 한 그릇 후딱 먹고 오면 돼요. 뭐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요, 가격 대비 고성능인 집을 알고 있다 그러는 것은요,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나는 이런 집을 발굴한 사람이야. 야, 육개장 7,000원인데 대한민국에서 육개장 7,000원에 이 정도 나오는 집 너네 한번 봐봐. 이거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6,0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리려고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그러면 1,500원을 그냥 빼주지 말고요, 1,500원을 그냥 턱 던져주세요. 그럼 원가를 1,500원을 더하면 원가가 3,500원이 되죠. 대한민국 식당들이 원가가 35%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6,000원에 3,500원이니까 원가가 한 60% 가까이 되네요. 그죠? 6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음식을 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른 데하고 가격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물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상상도. 그런 식당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당은 데리고 가야죠. 널리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반응은 4,500원을 판다라고 현수막 할 때보다는 더디게 걸리겠죠. 왜? 자기가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반응은 분명히 더디게 걸리지만요,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패가 돼서 통하게 되면요, 그때는 볼륨이 이제 붙어가는 거죠. 손님이 이제 줄을 서야지만 먹는 식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차별성입니다. 이게. 차별성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왔던 일이에요. 이랬으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메뉴판에는 저렇게 있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분식집에 가셔서 라면을 드셨습니다. 면을 드시고 뭐 국물 조금 떠먹고 국물이 좀 남으셨어요. 자, 설렁탕 국물 같으면 원샷 하겠는데 이거 뭐 화학조미료 덩어리 이거 뭐 원샷은 못 하겠고, 그죠? 근데 국물 탁 뜨끈뜨끈한 국물 남은 거 보니까 딱 이거 생각나요. 뭐죠? 네, 공깃밥. 그것도 뭐 찬밥, 그죠? 자, 이거 얼만큼이요? 딱 반 공기면 돼요. 왜? 라면 지금 먹었잖아요. 라면 먹었어요. 딱 반 공기면 나는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얼마죠? 1,000원입니다. 그러면 공깃밥을 시키는 순간 나는 무조건 500원을 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관여 저관여에서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관여는요. 이 가게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분식집 들어가는데 고민 안 하고 들어가세요. 보세옷 가게 들어가는데 고민 안 하세요. 14K 액세서리 매장 들어가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막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고 나서는 사람이 확 바뀝니다. 들어가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는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소비해야 될 소비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딴 집까지 제대로 된 집까지 뭐하러 여기 와요? 아니 보세 옷가게 가서 30만 원어치 옷 사면 뭐 할 거예요? 브랜드도 없는 거. 30만 원 정도에 내가 소비를 할 거라 그러면 제대로 되는 한 벌을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소비를 하려고 그러겠죠. 보세 옷가게 가서는 2만 원, 3만 원 쓰면 끝입니다. 더 이상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4K 반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 이 반지는 5,000원짜리예요. 저희 아들이 롯데월드에서 사다 준 거. 네,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반지를 제가 뭐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막 이러고 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네? 5,000원짜리를 갖고서? 그러진 않잖아요. 분식집 가셔갖고 서버가 막 무릎 꿇고서 서빙을 받아요. 기특하다고. 라면 하나에 김밥 하나 먹으려고 왔는데 알았어, 만두도 하나 추가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관여는요, 소비액을 결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고관여는 가늠이 안 돼요. 나를 어떻게 긁어주는가에 따라서 50만 원 쓰러 들어왔는데 80만 원, 10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저관여는요, 서비스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다, 서비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기가 딱 생각한 것만 쓰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팔아 제낄 게 없어요. 횟집 가셔서 회 드셨어요. 어우, 정말 회가 싱싱하고 맛있네요.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주인 불러갖고 똑같은 걸로 한 판 더 주세요. 8만 원짜리 상 한 상 더 주세요.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횟집에서는 딱 8만 원짜리 끝이에요. 일식집에서는요. 두당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드셨어요. 다 먹었습니다. 튀김까지 해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갑자기 실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나를 계속 봐주던 서버가 들어오더니 오늘 이거 진짜 참치구이 하나 있는데 이거 몇 개 오늘 못 팔 수 있는 양인데 어떻게 사장님 추가로 하나 더 드시겠어요? 가져와야죠. 먹어줘야죠. 쓰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500을 더 쓴다. 500원을 버려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공깃밥을 내가 추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포만감보단 500원을 버리는 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 시킵니다. 냉면을 드세요. 냉면집 메뉴판에 냉면하고 꼭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왕만두라는 게 붙어 있어요. 왕만두 한 접시예요. 한 접시 5알, 6알 정도 들었죠. 그래서 5,000원, 6,000원입니다. 둘이서 그럽니다. 둘이서 냉면을 먹으면서 야, 왕만두 좀 먹을까? 먹고야 싶은데 야, 냉면 먹으면서 저 한 접시를 어떻게 다 먹어? 1인당 3개씩 먹어야 되는데 난 못 먹어. 안 먹을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반 접시입니다. 한 알씩, 한 알 반씩만 먹으면 딱 좋은 거예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만들어주면. 반 접시라고 딱 표기만 하는 순간 그 냉면집의 매출액은 다른 냉면집보다도 객단가가 올라갑니다. 단돈 1,000원, 1,500원이라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 접시는요. 말 그대로 반 가격이에요. 꼭 사람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한 접시 5,000원이에요. 그럼 반 접시는 3,000원이라고 해요. 500원 더 먹으려고. 그게 또 빈정상하는 겁니다. 야, 2,500원이라고 하면 내가 딱 먹었을 텐데, 야, 500원을 더 달래? 아, 그럼 빈정상해. 나 안 먹어. 손님은 계속 그 식당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잡아내려고 그래요. 왜?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손님이 원하는 거. 정말 손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원가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별성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메뉴를 줄이시는 거예요. 메뉴를 전문화를 시키시면요, 이것만 팔기에는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사 1년, 2년 하고서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개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메뉴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줄이게 되면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고요. 재료 관리가 좋아지고요. 버리는 게 없잖아요. 메뉴가 많은 집 가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혹시 시킨 이 메뉴가 이 집에서 가장 워스트 메뉴여서 냉동고에 한참 보관돼 있던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호프집 가셨을 때, 주점 가셨을 때 메뉴가 30가지, 40가지 됩니다. 먹고 싶어요. 안 먹어본 거 이거 먹고 싶어요. 근데 어딘가 찜찜해요. 저게 분명히 베스트 메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의 상태가 의심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시키셨던 것만 시키세요. 제가 호프집만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호프집에서 꼽는 베스트 안주 5가지만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뭐 돈가스, 과일, 치킨, 뭐 쏘야, 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안주 5가지를 꼽아보세요. 그럼 똑같이 그걸 꼽아요. 본인도 식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그걸 제일 많이 시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많이 늘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메뉴를 줄이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가격대를 설정을 잘 하면요. 손님들의 불만을 잠재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견적을 받을 때 보통 홀수로 받습니다. 짝수로는 잘 안 받으세요. 홀수를 받으세요. 그럼 홀수로 받으면 가격이 어떻게든 편차가 나겠죠? 제일 싼 게 있고요. 제일 비싼 게 있고요. 중간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중간입니다. 대부분은 중간입니다. 싼 거는 얘는 왜 이렇게 싸지? 이거 뭐 자재가 너무 나쁜 거 아닐까? 얘는 나를 뭘로 받길래 이렇게 비싸게 들어오는 거야? 나를 완전 물로 받나? 이 절충점에 있는 중간 가격을 선택하는 게 내 소비에 굉장히 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방법을 우리가 식당에서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6,000원짜리 육개장이 있다.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8,000원이요. 바로 윗단계니까요. 8,000원이거나 혹은 뭐 7,500원이거나. 그럼 요거보다 또 높은 윗단계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1,500원, 10,000원. 네, 10,000원. 가격을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두시면요. 이것밖에 안 팔려요. 중요한 건 이걸 팔아야지 가게도 좋고요. 손님도 왠지 뿌듯해요. 난 이 집에서 제일 싸구를 안 먹은 거예요.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되게 쉬워야 됩니다. 뭐 그 정도야. 쉬워야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막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14,000원, 13,000원이나 14,000원 정도를 매겨버리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나는 이거 안 팔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안 팔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6,000원, 8,000원, 10,000원 해봤더니 6,000원짜리밖에 안 나가요.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8,000원짜리를 팔아야 되겠어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낮은 거, 중간 거, 아주 비싼 거.
아주 비싼 거는 안 시키셔도 좋다라는 멘트를 갖다 또 심어주시면 돼요. 이 메뉴는 접대용이다. 접대용이라고 표시를 딱 하시고서 비싸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친구끼리 갔습니다. 야, 우린 서로 접대할 일 없지? 야, 그럼 우리는 8,000원짜리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린 접대 아니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끔 먹게끔 만드는 방법이 이런 가격 전략입니다. 정비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접대용 붙여놓으면요, 또 호기 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권에 따라서는 이게 또 히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뭐 교대 하나 차린 청국장집이 이거를 엄청 팔아 제껴요. 청국장 기본 가격 6,500원이에요. 거기다 8,000원짜리 이제 보리밥을 주는 청국장이 있어요. 나물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제육볶음하고 쌈하고 같이 주는 13,000원짜리가 있는데 13,000원짜리 제일 많이 팔려요. 거기 이제 좀 특수한 지역인 것 같아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목적은 이겁니다. 중간 가격을 팔아서 손님도 당당하게 만들고 가게 매출도 조금 더 올려내자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가격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들어낼 수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단품 음식들. 그죠? 뭐 설렁탕을 뭐 대중소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부대찌개를 뭐 6,000원짜리 부대찌개, 8,000원짜리 부대찌개, 뭐 13,000원, 뭐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만들 재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곁들임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끝내줘요. 곁들임. 저는 곁들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에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메뉴, 뭐 단품 메뉴. 근데 저는 곁들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곁들임을 강하게 하시면요. 기본 주 메뉴를요. 가격을 조금 더 올려 받으셔도 좋아요. 가격을. 그래야지만 얘의 가치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육개장이 6,000원이에요. 그럼 7,000원 받으셔도 좋아요. 그래도 손님들이 이것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은 만족하고 나가세요. 나가면서 그래요. 이렇게 주셔도 남으세요? 그 소리를 하고 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식집에서 나가지도 않는 공깃밥 1,000원짜리 써봐야 뭐하냐 이거죠. 냉면집에서 나가지도 않는 한 접시 왕만두를 써봐야 뭐하냐 이거죠. 나가지 않으면 매출은 제로입니다. 싸게라도 나가면 가게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곁들임은요. 주 메뉴보다 가격이 무조건 싸야 됩니다. 차이가 많이 지면 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만만하게 시키면 좋아요. 7,000원짜리 육개장을 먹으면서 3,000원짜리 고등어 구이라든지 3,500원짜리 뭐 묵이라든지 아주 저까지 거 먹어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럼 자기가 시켜놓고는 상이 차잖아요. 자기가 돈 내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상이 차니까 뿌듯해해요. 이 집 잘 주는 것 같아. 그리고 곁들임에서 바로 이 원가 파괴가 들어가면 됩니다. 곁들임에서. 주 메뉴에서 원가 파괴가 들어가서 좋은 음식도 있고요. 주 메뉴에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원래도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힘들다. 그런 음식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곁들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원가를 확 날려버리는 거죠. 왜? 이미 밥 나갔습니다. 이미 반찬 다 깔아져 나갔어요. 고등어 구이 시키면 고등어 구이만 거서 갖다 주면 됩니다. 더 이상 나갈 게 없어요. 고등어 구이 정식을 시키면 밥 줘야죠, 반찬 줘야죠 하니까 고등어 구이 정식에 6,000원 받으셔야 돼요. 그건 받으셔야겠죠. 근데 이미 다 깔린 상태에서 얘만 추가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원가 70% 잡으셔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70% 잡으셔도 30% 남잖아요. 30%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 시킨 거는 가격은 뭐 7,000원인데 딴 데보다 한 1,000원 비싸네. 그러고서 먹었는데 상상도 못할 가격에 곁들임 메뉴를 먹게 되면서 이 집 굉장한데? 손이 큰데? 아주 제대로 주는데? 고등어구이 수입산 고등어 사시면 마리당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커요. 굉장히 커요. 그거 거서 한 3,500원 받으시면
손님들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만든 식당들이 아주 그냥 곁들임 갖다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손님들도 있고요. 이거 시켜 먹는 재미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돈 쓰면서도 만족하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 푸는 방법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가격대를 삼원화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곁드임이라는 원가 파괴의 메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갖고 손님들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거고 재방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삼겹살집, 횟집, 뭐 족발집, 밥집이 아니고 술집입니다. 주점이다, 식당이다의 개념보다는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술집이냐 밥집이냐를 생각하세요. 삼겹살 먹으러 갈 때 공깃밥하고 먹으려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소주 한잔하고 먹으려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겠죠? 자, 오늘 친구가 그럽니다. 야, 오늘 치킨 먹을래? 뭐 먹자는 얘기죠? 맥주. 삼겹살은? 소주. 야, 회 먹을래? 소주. 네. 야, 오늘 장어 먹자. 뭐 먹자는 얘기죠? 장어. 그렇죠. 장어 먹자는 복분자 마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밥집보다는 술집에 가까워요. 술집에 가깝다는 얘기는 점심이 잘 될까요? 저녁이 잘 될까요? 당연히 저녁이 잘 됩니다. 저녁이 기대되는 식당에서 월세는 24시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점심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점심은 남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죠. 정말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만 나와준다고 해도 강하게 팔아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약수동에 있는 호박식당이라는 고깃집도 점심에 갈비탕 뭐 이런 음식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양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심의 만족도를 저녁에도 끌어가는 거죠. 싸게 줘서 저녁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식당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원가를 35%에 잡아서는 사장님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없다. 내가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음식을 낮은 단가로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도 아니고 난 그런 건 못한다. 나한테 그냥 15%를 줘라. 내가 정말 최대한 다 쓰면 나 50%까지 한번 써볼게. 원가에 대한 자유로움을 나한테 50%만 주면 당신의 상차림을 내가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팔아서 뭐가 남을까요? 그럼 지금처럼 하루에 30만 원 파세요. 지금처럼. 얼마 전에 교보생명 그 근처에 있는 쌀국수집이에요. 1, 2층 50평 가게 창업하시는데 3억 2천 들으셨어요. 월세는 500만 원입니다. 하루 일매출은 50만 원이에요. 눈에 초점이 없으세요. 50이 넘으셨는데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니까 자녀들 불러다가 자녀들하고 일하고 있어요. 비숙련가인 자녀들이 뭐 음식도 만들고 뭐 서빙도 하고 점점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나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도 100%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수업료를 치러 보셔야지만 아, 창업은 할 게 못 되는구나. 장사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느끼실 거예요. 자, 내가 비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관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싼 음식을 팔아야 된다. 꼭 좋은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 외곽으로 나가셔도 규모를 크게 하시고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에. 주방장이나 홀 서버한테 투자를 하시면 그게 매출로 돌아옵니다. 저관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머리를 잘 써서
우리 집 와서 객단가를 올리게 할까? 친절하게 해줄까?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해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로지 있는 돈의 한 70%, 80%는 좋은 자리를 찾는 데 그냥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밥집들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전철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가게는 작아도요. 권리금 1억 5천, 2억은 다 주셔야 됩니다. 가게는 작아도요. 월세 4, 500만 원 다 합니다. 그 집들이. 근데 파는 단가는 어때요? 2,000원,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김밥집은 무조건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왜?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단가는 작은데 월세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24시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니까 밤에도 괜찮아. 밤에도 웬만한 어중뛴 동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밤에도 60만 원, 70만 원의 매출이 올라와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승부를 하셔야 돼요. 저가년은요, 음식이 맛있다. 필요 없습니다. 라면 맛있어 봐야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특별하게 라면 맛있게 해서 뭐 히트신 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라면집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저 지금까지 틈새라면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있어도 안 가요. 뭐 그렇게까지 뭐 일부러 가서 뭐 먹을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만든 가게 중에서 대박이 제법 나왔어요. 대박이. 그 중에 하나의 가게가 초밥집입니다. 초밥집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게 이미지가 맞을까요? 작은 게 이미지가 맞을까요? 둘다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아담 사이즈가 초밥집에 어울리겠죠? 뭐 5, 60평짜리는 초밥집이라고 보다는 뭐 일식집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18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작은 가게죠, 정말. 뭐 주방 넣고 화장실 넣고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딱 7개 반 나와요. 그것도 아주 작은 테이블로 7개 반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작은 가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작은 가게는 비싼 음식을